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이고 결혼 10년 차였고 이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제 인생에 기절초풍할 사건이 생겨서 사연 보냅니다. 창피해서 어디 말할 곳도 없는데 이런 곳에 털어놓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요. 제 남편과 전 뜨거운 열의 3년 끝에 결혼했습니다. 동갑내기였는데 연애할 때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였어요. 헤어지면 보고 싶어 또 찾아간 적도 있고요. 밤에도 통화하다 잠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고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일상은 연애보단 뜨겁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랑이라는 게 매번 팔팔 끓을 순 없듯이 이런 소소하고 평화로운 일상조차 저에겐 너무 행복했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고요. 당시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제 일상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잠시 쉬고 있던 참이었어요. 전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거의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나가보니 웬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새로 이사 와서 인사드리려고요. 이거 떡인데 받으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이사 오신 거 축하드려요. 바로 옆집인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지금 이삿짐 정리하느라 정신없는데 이거 정리되면 한번 놀러 와도 되죠? 그럼요. 그럼 우리 나중에 차 한 잔 꼭 해요. 좀 푸근한 인상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듣고 보니 그분은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였어요. 직업은 영어 강사였는데요. 워낙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셔서 저하곤 금방 친해졌어요. 말이 잘 통했거든요. 그분도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남편하곤 주말 부부로 지내신다고 했어요. 딩크족이라 자녀는 가질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편과는 신혼처럼 지내신다고요. 늦은 나이에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운명의 상대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언니와 저는 자주 어울렸어요. 언니도 프리랜서 영어 강사라 주로 전화로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저도 언니도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언니가 없어서 그런지 친언니 같았고 너무 좋았어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언니에게 털어놓으면 속이 다 풀렸어요. 남편과 싸울 때도 언니는 늘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묵묵히 절 응원해주니 어쩌면 남편보다 세상에서 제일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언니는 제 아들도 정말 예뻐했어요. 자기야, 나 오늘 마트 갔다가 세일하길래 하나 샀어. 자기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어머 언니 뭘 이런 걸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해. 나한텐 자기 존재 자체가 선물이야. 자기처럼 예쁜 동생 생기니까 난 너무 좋은데? 언니는 말도 정말 예쁘게 한다니까. 잘 쓸게. 언니, 짠, 우리 커플티다. 이런 거 완전 좋아. 언니 고마워. 선물로 들어온 상품권이 있으면 아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주기도 했고, 제 아들 생각나서 샀다고 장난감도 주고, 제가 바쁜 일이 있으면 제 아들도 케어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아들도 언니를 잘 따르게 되었답니다. 언제부턴간 아들도 서연 이모한테 놀러 가자고 저한테 조를 정도였어요. 나이 들고 나서부턴 사람과 친해지기 쉽지 않았는데 저에게 진짜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원아, 나 리조트 숙박권 생겼는데 우리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갈까? 어때? 어머 진짜
언니 완전 땡큐지. 근데 진짜 우리 가족도 같이 가도 되는 거야? 당연 콜이지. 남편이랑 둘만 가기 좀 심심했는데 잘 됐다. 이번 주 주말 콜? 무조건 콜. 남편한텐 안 물어봐도 돼? 그 사람은 내가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가지. 그 리조트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비싼 가격 때문에 아예 마음을 접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개인 풀빌라의 독채인데 빠듯한 살림에 언제 저희가 그런 곳을 가보겠어요. 여보, 대박 사건? 뭐야? 나 전부터 가보고 싶다던 그 리조트 있잖아. 왜 1박에 100만 원 넘는다는? 그게 왜? 우리 거기 갈 수 있게 됐어. 뭐 하늘에서 돈이라도 떨어졌어? 거의 비슷한 거지. 왜 옆집 언니 있잖아. 아, 새로 이사 왔다는 그분? 응. 그 언니가 숙박권 생겼다고 우리 가족이랑 같이 가재. 언니 남편이랑. 그래? 그렇게 비싼 곳을 왜 당신한테 가재? 좀 이상한데? 아니 왜?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비싼 곳인데 이제 안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당신한테 왜? 당신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란 게 말이야. 만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해. 그런 언니 아니거든. 암튼 이번 주말 시간 되는 거지? 그래, 공짜 티켓이라는데 오랜만에 나도 호강 좀 해보자. 그렇게 여행 당일이 찾아왔어요. 언니 부부와 리조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기분 좋게 리조트에 도착했더니 언니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언니 여기야, 여기. 먼저 와 있었네? 형부는 어디 계셔? 그게 오늘 못 왔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이따 저녁 늦게라도 올 수 있으면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형부와의 첫 만남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진짜. 나중에 인사시켜줄게. 이분이 동원이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서연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괜히 가족 여행에 내가 낀 것처럼 돼버렸네. 언니 무슨 소리야. 언니 덕분에 이런 데라도 온 거지. 그래, 우리 이왕 온 김에 재밌게 놀자. 아쉽게 부부 동반 여행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1박 2일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언니와 제 사이는 더 끈끈해졌어요. 서로 고민 상담도 해주고 자주 어울려 다녔죠. 제 아들인 동원이와 친하게 지내고 등하원도 같이 시켜주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언니는 저에게 정말 고마운 존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질투가 시작됐거든요. 여보, 잠깐만. 나 언니한테 뭐 줄 게 있어서 옆집에 좀 갔다 올게.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뭐가? 요즘 시간만 나면 옆집 가잖아. 나랑 동원이는 안중에도 없고.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암튼 요즘 당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알았어. 내가 신경 못 써서 삐졌구나. 신경 쓸게. 사랑 많이 많이 줄게요. 당신 옆집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왜? 갑자기? 솔직히 나 좀 서운해. 옆집이랑 어울리고 나서 당신 많이 변한 거 알아? 나 퇴근해서도 옆집에 가서 오지도 않잖아. 당신 집에 와선 맨날 게임만 하면서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같아? 이제 와이프의 소중함을 좀 깨달으셨나? 됐고. 암튼 옆집이랑 적당히 어울리라고. 남편은 옆집 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옆집 언니와 친해지고 난 뒤 집안일에 소홀해졌다고, 조금 변한 것 같다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경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남편은 맨날 야근에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퇴근하고 나서도 저하고 대화도 하지도 않아요. 서재에 들어가서 게임하거나 친구 만난다고 밖에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만날 친구가 없는지 괜히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저를 찾았다고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남편만 바라보면서 왜 안 놀아주냐고 징징대는 삶이 아닌 제 삶을 갖고 싶었거든요. 물론 제가 일을 하곤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 시간이 남을 땐 남편에게 많이 기댔거든요. 남편이 바쁘다고 하면 괜히 서운하기도 했고요. 결혼하면 여자들은 친구가 끊기잖아요. 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남편은 만날 친구도 많았어요. 전 제 마음 속편히 털어놓을 친구도 별로 없었고요. 다들 애기 키우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럴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지루하고 심심했던 제 삶에 언니가 나타나 준 건 정말 선물과도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속상한 일이 있다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 나갔어요. 자기야, 역시 자기밖에 없다. 부르니까 금방 오네. 언니 내 친언니나 다름없으니까 와야지. 근데 뭔 일 있어?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술을 다 찾고? 아니, 그냥 나 남편하고 싸웠거든. 속상해서. 웬일이야?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너는 남편이 잘해줘. 너 사랑한대? 그냥 그렇지 뭐. 사랑은 무슨. 잘해주는 게 어딨어. 이젠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야. 근데 요즘엔 왜 그렇게 나한테 집착하나 몰라? 좀 귀찮을 정도로 나밖에 모르는 거 있지? 어머, 근데 나 좀 주책이다. 형부랑 싸운 언니 앞에서. 나 진짜 눈치 없다, 그치? 그래. 나 완전 질투난다. 하긴 우리 지원이가 어딘들 안 이쁘겠어. 부럽다. 언니 미안, 진짜 내가 본 이기 파악도 못하고. 아니야. 나도 그건 인정. 우리 지원이처럼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살면 니네 남편은 떠받들면서 살아야 돼. 안 그래? 그러지 말고 언니 얘기 좀 해봐. 남편이랑 왜 싸웠는데? 응, 그냥 요즘 좀 예전 같지도 않고 또 왜? 여자라도 생겼어. 사실 여자가 있는데 난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거든. 뭐? 언제부터? 얘기하려니까 눈물 나려고 한다. 일단 술이나 한잔 하자. 언니는 말을 딴 데로 돌리더라고요. 지원아, 나 오늘 진짜 우울한데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집에 가지 말고 나랑 놀자. 어떡하지 언니? 오늘은 들어가 봐야 하는데. 나 오늘은 너무 속상해서 혼자 있기가 싫어서 그래. 지원아, 제발. 응? 알았어 언니. 그래 그러자. 그날 언니 집에서 자고 간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어요. 힘들어하는 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그날은 언니 집에서 같이 잤거든요. 솔직히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 옆집인데 외박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제가 못마땅한가 보더라고요. 화가 잔뜩 나서 한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제 아들과 남편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자기, 요즘도 남편하고 사이 좋아? 한동안 싸워서 말 안 하다가 이제 좀 풀린 것 같더라. 그냥 굳이 말하자면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그런 사이? 부부관계는 어때? 잘해? 부부관계랄 게 있나. 요즘 사이도 안 좋은데. 언니 근데 나 이런 얘긴 좀 불편해. 아, 미안. 요즘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남들은 어떤가 괜히 궁금해서. 언니, 요즘 내가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아. 나 이사 오고 나서 집에 찾아온 적도 없잖아. 그러게 진짜 너무한다. 근데 우리 사이가 이런 게 아기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당장 애라도 만들어야 되나? 나도 동원이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언닌 좋은 엄마였을 거야. 근데 형부한테 여자가 생긴 게 진짜면 헤어질 마음은 없어. 난 헤어질 생각 1도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넌 만약에 나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난 얄짤없지.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그래? 넌 진짜 칼 같다. 나도 너처럼 단호박 같아야 되는데. 바람 피는 남자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 번 깨진 부부 사이면 다시 붙일 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싶은 언니 마음이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일이 아니니 언니 생각도 존중은 했죠. 그날은 언니랑 늦게까지 얘기하느라 그 집에서 깜빡 잠이 들었지 뭐예요. 깼을 땐 새벽이었어요. 깜짝 놀라 부랴부랴 나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2번 놀랐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절 기다리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당신 앉았어? 아주 두 집 살림하느라 바쁘시구만. 언니랑 얘기하다 깜빡 잠들었네. 미안. 언니가 속상한 일이 있대서 고민 상담 좀 하느라. 전화는 왜 안 받는 건데? 전화했었어? 아이고, 전화기가 꺼져 있었네. 몰랐어. 미안해. 너 저 여자 이사 온 뒤로 집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봤다 내가. 너 애엄마라는 사람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당신이지. 내가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도 술 먹고 가끔 친구 집에서 자고 올 때도 있잖아. 사회생활하는 나랑 너랑 같냐? 난 일 안 해? 난 집에서 놀고 먹어? 뭐가 다른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것도 내 사회생활이야. 암튼 옆집 여자랑 가까이 하지 마. 이제부터 당신 진짜 웃긴다. 당신이 뭔데 내 인간관계를 간섭해? 당신 남편이야. 나도 당신 친구들 간섭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라도 선 좀 지키자. 엄마, 아빠 싸워. 싸우지 마. 저희 부부 싸우는 소리에 동원이가 깼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그날 싸움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관계를 끊으라 마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루는 업무차 미팅이 있어 일을 보고 퇴근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집에 늦게 들어갔었는데요. 다음 날 아들 동원이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제 서윤이모랑 아빠랑 싸웠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싸우다니? 몰라. 서윤이모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아빠를 보더니 둘이 막 싸웠어. 그리고 막 울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 건너뛰고 서윤 언니한테 화를 낸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남편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당장 언니를 찾아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지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언니는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미안하고 혹시 언니가 상처받았을까 저 혼자 속앓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 집에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네, 연락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야? 부동산 집 내놨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이사가. 응, 그렇게 됐어. 언니 혹시 우리 남편 때문이야? 언니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막았어야 했는데. 언니 그래서 그런 거 맞지? 대체 우리 남편이 뭐라고 했길래? 괜히 미안해. 근데 왜 언니가 이사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일 때문에 그래서 이사 가게 된 거야. 무슨 일? 지방에 좋은 자리가 났어. 이제 거기서 일하려고 내려가서도 바빠서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 잘 지내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언니의 태도도 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선을 긋는 느낌이랄까요? 뭔가를 감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 제 남편이 개입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 그런지 언니 집은 예상보다 빨리 나갔어요. 너무 섭섭했지만 이제 와서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갈 사람도 아니고 좋았던 인연이 이렇게 끝나니 정말 허무했어요. 앞으로 언니처럼 좋은 사람은 만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의 헤어짐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던 어느 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요. 일 때문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지 한 정거장전에 내려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이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는요, 제 아들 동원이와 옆집 언니가 있는 거였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조합이거든요. 전 당장 그 피자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원아, 저를 본 서연 언니는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 뭐야?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 설명 좀 해줄래?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아니, 내가 얘기할게. 누나,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누나, 뭐야 누나라니? 지원아, 일단 나가자. 언니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전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지금 이거? 사실 내가 말한 남편이 네 남편이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남편, 원래 내 남편이었다고. 언니의 말은 이랬습니다. 젊은 시절 제 남편과 언니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대요. 2년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언니가 임신하는 바람에 혼인신고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언니가 유산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결혼을 언니는 쭉 혼자 살았나 봐요. 그러다 우연히 지인 술자리에서 남편과 언니가 동석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 생활이 무료하던 찰나 아직 혼자라는 언니를 보고 남편은 흔들리게 됐고 그날 언니와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장을 핑계로 남편은 언니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다 저에게 찔렸는지 아니면 마음이 변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대요.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남도 회피하자 언니가 화가 나서 저희 옆집으로 이사까지 온 거라고 합니다. 처음엔 가정을 파탄낼 작정으로 저에게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하고도 친해지는 것도 목적이었고요. 그러다 제가 이혼하면 제 남편하고 재결합했어. 제 아들인 동원이를 데리고 살 계획까지 세웠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언니인 줄 모르고 그렇게 언니처럼 따랐다니. 제가 바보천치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언니와 친해지는 걸 그렇게 말렸나 보더라고요. 혹시나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 봐서요. 언니는 그렇게 남편을 상대로 반협박을 하면서 제 옆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언제 비밀이 탄로날까 조마조마하면서 애간장 졸이던 남편이 언니와 싸우기까지 했었는데 남녀 사이는 알 수가 없다더니 언니의 지독한 집착 끝에 다시 만나게 됐다고요. 내연관계로 지내기로 했나 봐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 약속도 했고요. 절대 남편과 헤어질 수 없었던 언니는 불륜 사이라도 남편과의 만남을 받아들이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갈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두 집 살림을 할 생각까지 했다니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한 달 동안 집을 나가서 생각을 정리한 뒤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혼해 줄게. 동원인 내가 키울 거고 이 아파트랑 그동안 저축한 돈 다 내가 가질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잘못?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당신 진짜 뻔뻔하다. 안 들켰으면 나 끝까지 속이려고 했던 거 아냐? 용서해줘. 응? 용서. 그럼 서연 언니 정리할 수 있어? 그건 시간을 좀 주면 내가 잘 정리해 볼게. 시간을 줘.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 천치 아니야. 나 이제 당신 못 믿어 알아? 당신이 콩으로 매줄 순대도 못 믿는다고.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으로 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더라고요. 남편 얼굴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해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언니는 제 남편과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만나게는 해줬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을까요? 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리를 넓혀갔고 제 작업물을 보고 의뢰를 해주시는 분이 많아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통 연락이 없더라고요. 통장에 양육비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저도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동원이는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들도 바쁜 수험생활 탓인지 아버지를 그렇게 찾진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거기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수 씨, 잘 지내시죠? 정태 소식 아세요? 무슨 소식이요? 그 녀석, 지금 병신 다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년 전에 뇌졸중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간신히 목숨은 건졌는데 계속 누워만 있대요. 그 녀석 팔자도 진짜...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막상 뇌졸중이 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니. 그래도 걱정은 되더라고요. 미운 감정 같은 건 이제 다 날려버렸으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옆에는 여전히 그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너한테 그 짓 한 거 이렇게 돌려받나 봐. 속 시원하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동원이 양육비도 내가 꼬박꼬박 보내는데 이젠 그 돈도 못 줄 것 같다. 아니 부자 언니께서 왜 이 사람 병간호 한다고 나도 일 못한 지 오래됐고 앞으로 큰 돈 들어갈 일도 많을 것 같아서 아주 눈물겹다. 두 사람 사랑 아파서 누워만 있는데도 또 그렇게 좋아 죽겠어? 나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나 알아보지도 못해. 저번엔 물건까지 막 던지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아.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근데 어떻게 떠나? 나까지 떠나면 이 사람 혼잔데. 그래. 아주 오래오래 병간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빈정거리면서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냈으니 인과응보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평생 살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완전히 속 시원하지만은 않네요. 정말 인생이란 건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곁에 끝까지 남아주는 언니가 있어 남편이 조금 부럽기도 했네요.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전 두 사람에게 행복도 불행도 빌 수 없네요. 두 사람 겨우 잊으며 살았는데 참 이런 소식을 접하니 싱숭생숭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 따윈 제 기억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그냥 앞으로도 두 사람 생각하지 않고 저만을 위해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서 살려고요. 그게 제 행복을 위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랄게요. 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